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강경 진압을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 중국의 감시 기술과 통제 모델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과 9일 밤 테헤란 시위에 참여한 시민은 다음 날 스마트폰에 발신자 번호 표시가 제한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시위 참여 사실을 촬영 영상으로 확인했다며 또 나설 경우 체포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 따르면 이러한 감시는 텐디와 같은 중국 영상 감시 기술 기업의 장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텐디는 2018년 테헤란 국제경찰 안전보안 박람회에 참가해 자사 기술을 공개했는데 이 회사가 내세운 핵심 기술이 바로 텐디가 자랑하는 스타라이트입니다. 이 기술은 극도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인물의 얼굴과 행동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고감도 영상 기술로 야간 시위 현장에서도 시위대를 안면 인식 기술로 식별이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를 활용해 밤 시간대에도 시위 참가자들을 추적하고 사후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시 이외에도 드론을 활용해 시위대를 몰아붙이거나 시민들을 향해 직접 발포하기도 했다고 목격자들은 말했습니다. 기술적 지원과 함께 시위 대응 전략 자체도 중국을 참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의 독립언론 이란 와이어는 반정부 시위 진압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인물로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지목하며 그의 시위 진압 방식이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를 본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경한 공권력 투입으로 초기 확산을 차단하되 장기적으로는 체제 안정과 경제 외교적 고립 완화를 병행하는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란은 이미 중국과 장기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은 이후 감시와 치안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려 왔습니다. 이번 시위 국면에서는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하고 드론과 영상 감시 기술을 결합한 통제 방식이 전면적으로 동원됐습니다. 중국의 존재는 외교적으로는 조용했지만 기술과 모델의 측면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러한 흐름이 향후 이란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작용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간형 로봇을 실제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노사 갈등이 정면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이를 단순한 자동화 수준이 아닌 구조적 고용 축소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사 합의 없는 로봇 투입은 단 한 대도 허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의 평균 인건비는 약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근무가 기준입니다. 반면 이 아틀라스는 대당 약 2억 원에 연간 유지비 1,400만 원만 들며 24시간 가동이 가능합니다. 노조는 3명을 고용할 비용으로 로봇 한 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결국 인력 대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해외 물량 이관과 신기술 도입이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CES 2026에서 공개된 아틀라스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며 현대차가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로봇 AI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기업 가치 상승의 이면에서 생산 현장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를 양산해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로봇을 직접 설계하고 양산하는 이른바 로봇 파운드리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초기에는 보조 역할로 시작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 공장 중 일부가 생산 물량 부족으로 고용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인으로 미국 조지아에 건설된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로의 물량 이전을 지목했습니다. 2028년까지 연간 50만 대 규모로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국내 생산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노사 관계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 이어질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봇 효율과 일자리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현대차 노사 관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국방기술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알렉스 카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인문학 중심 교육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세계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철학 박사 출신 최고 경영자가 직접 AI 시대에는 인문학 일자리가 종말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에서 그 발언의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카프 CEO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서 자신이 받은 엘리트 인문학 교육에 대해 과거에는 매우 강력했지만 AI 시대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하버퍼드 칼리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로스쿨을 거쳐 독일 괴테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에서 철학을 공부했다면 제발 다른 기술 하나쯤은 갖추길 바란다고 말하며 기존 학문 경로에 냉혹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카프는 AI가 문서 작성, 분석, 기획 등 인문학 기반 화이트 칼라 직무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배터리 제조와 같은 기술 기반 직업 교육을 받은 인력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혀 다른 역할로도 신속히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등교육 학위가 곧 고용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통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AI가 자국 내에서 충분한 일자리와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극히 특수한 기술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대규모 이민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현직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직업교육 강화와 강경한 이민 통제 기조와 맞물리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팔란티어가 이민자 추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왔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단순한 기업 경영 철학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이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가 대중을 동원한다면 카프는 첨단 기술과 알고리즘으로 이를 실현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른바 카프주의는 효율과 통제를 앞세운 알고리즘 기반 사회 질서를 의미하며 향후 정치와 노동, 교육 체계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1월 말 러시아 극동 지역인 캄차카 반도에서 60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 쏟아지며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한 이 지역은 원래도 폭설로 유명하지만 이번 겨울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적설량으로 현지 당국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폭설은 올해 1월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월 중순 기준 캄차카 반도 중심 도시인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의 공식 적설량은 약 1.7m에 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5m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강풍에 날린 눈이 아파트 외벽에 쌓이면서 3층에서 4층 높이의 눈 언덕이 만들어졌고 신호등은 머리 부분만 간신히 드러낸 채 작동하는 상황입니다. 횡단보도는 눈 속에 완전히 사라졌고 건물 출입구로 향하는 길은 동굴처럼 파여 위험한 통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피해도 심각합니다. 승용차들이 깊은 눈구덩이에 갇혀 구조가 쉽지 않고 눈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서도 차량 이동과 견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붕에 쌓인 눈이 떨어지며 지난 15일 최소 2명이 숨졌고 항공편과 대중교통 운행은 중단되거나 크게 지연됐습니다. 상점에서는 식료품 부족 현상까지 나타났고 일부 주민들은 필요한 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설의 원인으로 극심한 한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 위를 통과한 강풍의 결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낮은 기온 속에서 바다의 수증기가 대량의 눈으로 변하며 기록적인 적설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수문기상센터도 이 정도 규모의 폭설은 거의 60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북극 한파는 러시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찬 공기가 중국까지 내려가 평소 눈이 드문 우한과 상하이까지 얼어붙게 만들었고 유럽과 북미 곳곳에서도 겨울 폭풍이 잇따르며 북반구 전반이 한파와 폭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한편 캄차카 반도의 폭설 장면을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는 실제보다 과장된 인공지능 조작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지 주민들은 눈이 건물 3층 높이까지 쌓인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